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씨가 MBC를 통해 세 번째 새로운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라임 사태의 여권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연루된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여권 로비 의혹을 부풀렸다는 건데요. 그는 25일 검찰 조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MBC에 보낸 5장짜리 입장문은 지난달 21일 검찰과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다는 폭로 이후 나흘 뒤에 작성된 문서인데요.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본질은 고객들 투자자금 부실 운영인데 자신과 청와대 행정관이 장본인으로 둔갑됐다며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은 언론과 극소수 사람들이 과장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임 관련 여권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연루된 사실이 없고 검찰이 오히려 먼지 털듯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특히 검찰이 여권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 삼아 검찰이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며 검찰 수사 의도를 정조준했습니다. 술접대와 향응, 억대의 금품 제공 등 검사와 수사관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검사 술접대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주영 변호사와 수억 원의 뇌물을 줬다는 전직 수사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그동안 검찰 조사에 불응한 김 전 회장도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가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속도를 내고 검사 비위 은폐에 대한 감찰도 진행되면서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지난 6월 검찰의 검사 술접대와 향응 등을 진술했지만 당시 검찰이 이를 무시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청장이 검사 술접대 등 비위에 관해 전혀 몰랐다고 밝혀 당시 보고 과정에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한 만큼 진위 여부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잃을 게 많은 자가 속이려는 자인 거죠. 이 사건은 이제 검찰 게이트로 불러도 될 만큼의 정황과 비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고도 이게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그와 같이 격렬한 질의를 퍼붓는 그 연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스스로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이 그와 같은 광경을 갖다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한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허의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소위 참 웃지 못할 광경이 연출되는 것 같고, 이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이 공세를 봤을 적에 어떻게든지 검찰총장을 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다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힘 빼기는 헌법의 요청이라며 근래까지 검사실이 법정이었고 검사가 판사였다며 또다시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SNS에 법원과 달리 검찰은 별도의 헌법적 근거 조항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헌법에는 검사를 위한 신분 보장 조항이 없다. 영장 조항에만 검사라는 단어가 나올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한국 검찰은 제2의 사법부 또는 준법원이 되길 꿈꿔왔다면서 권위주의 정권 동안 검찰이 법무부를 지배했던 바 검찰은 자신을 법무부의 외청이 아니라 법무부를 검찰의 외부라고 생각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검사는 자신을 준판사로 생각해왔다며 상당수 검사는 판사나 나나 똑같이 사법고시를 합격해 같이 연수원에서 공부했는데 내가 왜 머리를 숙여야 해? 이런 정조를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적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분 조서의 증거 능력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이 2022년 1월부터 발효하기 전까지는 법관 면전 조소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근래까지 검사 앞에서 한 말은 법원에서 수정 번복해도 소용이 없다. 검사실이 법정이었고 검사가 판사였던 것이라며 한국 검찰은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사권 분립의 나라를 꿈꿔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검사는 판사와 대등한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누려왔다면서 사법농단 수사는 필요했지만 이를 계기로 검찰은 법원에 대한 우위 확보, 판사 망신 주기에 나섰음을 많이 잊히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발족 이전에는 검찰 수사 기소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은 법원이라며 검찰개혁을 검찰 힘빼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이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셔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당시 있었던 일을 표현했거든요. 당시 이제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강제 수사에 들어가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일단은 알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후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라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예. 선처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예. 법무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참 저로서는 어이가 없는데 또 이번 국감에서 조국 당시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은 예. 원만하게 사건을 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생기겠다 이런 발언을 네, 그런 했거든요. 취지로 그 얘기는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히 해져서 네. 저희도 일 처리하는데 재량과 룸이 생기지 않겠냐 네. 이런 취지로 말을 그렇죠. 했다고. 예. 그 얘기는 사퇴가 목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예. 예. 실제로 그런 대화 내용이 오갔습니까 그때도? 그런 대화 내용이 오갔죠. 그러니까 후보 사퇴하는 게 좋겠다. 네네.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말이었는데요. 앞에서 들으신 조국 전 장관의 SNS 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여지껏 오버와 월권을 일삼아왔던 거죠. 마치 그게 자신의 권리인 양 말이죠. 하지만 이건 관행일 뿐 아무 근거도 없었던 거였는데요.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감에 출석한 윤석열 청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박 전 법무부 장관이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국감에서의 위증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이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중범죄입니다. 어찌됐건 검찰 수장인 청장의 위증이 실제로 확인됐는데요. 이제 그는 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